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사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경순 팀장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제안받았을 때는 과연 내가 자활사례관리사를 대표하여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활사업 영역의 사례관리가 가진 가치를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10분 동안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소감과 자활 사례관리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의 자활 사례관리사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주민들의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 네트워크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 주민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참여 주민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보다 사회적으로 포용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사례관리가 중요하고 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센터에서의 사례관리는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활사업 영역에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개념과 업무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외딴 섬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활 사례관리사들은 참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 사례관리는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근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저희 업무는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사례관리 대상 주민들과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견하여 이분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6년 전 처음 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시작할 때 상황은 달랐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혹스럽고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자활사업 영역에서도 자활 사례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사례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며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 사례관리 현장에서 담당자들은 사례관리 수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현장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활 사업단의 우선순위입니다. 사업단 참여 주민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매출과 근로시간, 동료 참여자와 담당 팀장의 동의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활 사업단의 경우 매출과 근로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사업단 참여 주민의 사례관리 진행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도 저희 센터는 사업단 팀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업단 팀장님들의 협조와 실무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나가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주민의 인식과 차별성 부족입니다. 자활 참여 주민은 자활 근로라는 개념 속에 사례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던 사례관리가 근로 이외에 추가로 해야만 하는 활동으로 느껴져 낮은 의욕과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나의 삶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로 참여 주민의 자발성보다 타의에 의한 참여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센터의 인식 부족입니다.
자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입니다. 참여 주민들이 자활 근로에 잘 참여하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장애 요소 또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센터와 앞서 말씀드린 사업단의 특성상 근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사례관리사들은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자활센터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며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활 사례관리사가 대상자에게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담당자 개인의 역량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관 간 또는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은 실무자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인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자활 사례관리에서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 예로 제가 2020년 최우수 사례관리로 선정된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사례에서는 참여주민 자발성과 인식의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단 성과 중심이 아닌 참여주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주민을 위한 지원과 사업단 동료, 센터 실무자들의 관심,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이 결합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사례 결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례관리사들이 여전히 여러 장애물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활 사례관리 담당자로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 행복과 보람, 그리고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참여 주민들에게는 저마다 개인의 힘든 사연과 당장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낭망할 때도 많지만 힘든 과정의 끝에서 참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힘든 과정이 잊혀질 만큼 행복은 큽니다. 이처럼 제가 6년간 자활 사례관리 현장에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이 관점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저희 실무자와 전국 자활센터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활 사례관리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활 사례 관리 영역의 열악한 처우와 업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 현장가들이 여러 해에 걸쳐 정부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책임을 가지고 사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 한 주민의 삶이 바뀌고 그 주민을 통해서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여 강력한 힘이 되고 그 힘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활 사례관리사는 변화와 기적을 만드는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자활 사례관리사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며 지난 6년간의 사례 관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참 귀중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